한 주간의 광명시 이슈를 전하는 이슈 클릭. 오늘은 특별히 그 해외여행을 마치고 아주 뭐 여독도 안 풀리고 아직 시차 적응도 안 되신 두 분을 오늘 오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뭐 시차 적응 잘 되시는 줄 제주도 갔다 와서 바로 시작하려고 뭐 해외라 또 아니 좀 백령도 갔다 와가지고 바다를 건너면 그렇죠. 해외니까. 자, 오늘은 광명 산업진흥원과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광명시의장 수행비서와 그 수행기사 관련된 두 가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명산업진흥원 지금 이 시기에 꼭 필요한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산업진흥원이 지금 조례가 벌써 두 번이나 부결이 됐죠, 그죠? 네네. 지난 3월 달에 1차로 이제 부결이 됐고 또 5월 달에 입법 예고를 하고 그러고 나서 6월 17일 날 2차 조례 심의로 부결이 됐고 이번 3차 7월 25일 날 또 입법 예고를 다시 했어요. 그래서 내용이 조금 수정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산업진흥원 설립을 해달라고 이제 집행부에서는 계속 시의회에다가 이제 압박을 한 그런 형국이죠. 산업진흥원에 대한 필요성을 이제 시에서는 어떤 근거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건가요? 시에서는 이제 3기 신도시가 이제 곧 진행이 되고 또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에 이제 산업단지하고 첨단 산업단지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많은 지식산업센터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산업 전략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기업 지원, 창업 지원 이런 거를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투자 유치에 전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그 산업진흥원에 이제 그 광명이 좀 일이 시기상조라고 하고 했던 이유가 전 세 가지로 좀 압축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사실 광명은 산업화 도시가 아니거든요. 두 번째는 광명에 기업 유치가 힘들어요, 사실. 워낙 땅값이 많이 올라가 있고 면적도 적기 때문에 과연 산업화를 위한 도시로서의 기능이 가능한가? 일단 뭐 의문점을 제기할 필요가 있고 생기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산업진흥원을 만드는 취지가 산업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유치가 된다면 설립이 된다면 좋은데 결국은 나중에 자기 다툼이에요. 자기 다툼을 하고 전부 문제 생기고 과연 산업진흥원이 독자적인 걸 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에요. 사실 산업진흥원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 상황에서 산업진흥원은 필요하다. 저는 이제 그런 입장인데, 왜냐하면 상기 신도시의 첨단 산업단지, 일반 산업단지 이렇게 한 30만 평, 15만 평 그렇게 부지가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냥 되게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광명을 자족도시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자족도시의 어떤 핵심이라고 하는 부분은 대기업과 같은 앵커 기업을 유치하는 부분이 저는 이제 자족도시의 핵심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상기 신도시가 뭐 2027년, 2028년 이후에 기업이 들어오겠으나 사전에 어떤 물밑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산업진흥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산업진흥원에서 직접적으로 기업 유치를 하는 역할을 하지는 않으나 그 자료 정보라든지 어떤 딜을 할 때 그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산업진흥원은 지금 필요하다. 뭐 1년 예산이 한 30억, 28억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팀 시의원들이 반대하는 부분은 저는 이제 좀 근시안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박성광명시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산업진흥원을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부분은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 상황에서 이렇게 박 시장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방식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가 안 되고요. 만약에 이게 광명 시민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필요한 곳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반대하는 시의원들을 밤을 새서라도 토론을 해서 설득을 해야죠. 이걸 단순히 정치적인 사안으로만 접근하지 마라. 이거는 광명 시민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진정성 있는 과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걸 본인의 정치적인 업적으로만 이용하려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기도 해요. 광명시의회에서 지난번에 조례 상정을 할 때 반대했던 이유라는 거는 이제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뭐냐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그 산업진흥원을 설립을 할 때 20명 이상이 되게 조직을 가동을 하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광명시에서 산업진흥원을 그 설립을 할 때 필요한 인원이 한 8, 9명 정도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설지석 의원께서는 하는 얘기가 우리가 20명 정도 업무량이 됐었을 때 뽑는 게 행안부 지침의 취지에 맞지 않냐 이런 주장이에요. 그래서 하지 말자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지켜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얘기고, 두 번째로는 광명시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센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사람을 제대로 써서 그래서 제대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문점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시하고 끊임없는 그럼요. 그런 논의를 거쳐서 네. 서로 이해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지요. 기존의 센터가 사실은 선거 사조직으로 그렇죠. 거의 이용이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해서 산업진흥원을 바라보는 시선도 저는 이게 곱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맞아요. 예를 들어서 예. 산업진흥원장도 네네. 뭐 누구를 안 상임이사. 정치적인 어떤 목적에 의해서 네네. 활용되는 거 아니냐. 국힘에서는 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하는 것 같고 네네. 전문가를 앉히는 부분이 보장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결국은 이제 시장이 임명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그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 그럼요. 예.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계속 반복적인 얘기지만 그 50만 원을 준비를 하고 자족도시로서 이제 거듭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는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불가능한데 상기 신도시의 이 엄청난 인프라를 활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현재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진흥원이 반드시 역할을 해야 되고 박성훈 광명시장이 정치력을 발휘를 해야 되고 그리고 국힘 시의원들은 이걸 좀 근시안적인 시야로 바라보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또 한편 더 의구심이 드는 부분은 뭐냐면 민주당 시의원들도 저는 산업진흥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지는 않아요. 특히나 이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본인이 뭔가를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냐. 맞죠. 그쵸. 그래서 네, 이제 안성환 시의장이 그쵸. 시의장일 때 전반기 때 가능했던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럼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통과를 시키지 않았다라고 맞죠. 네, 맞아요. 하는 부분도 시장을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이라 내가 시장 때 뭔가 맞아요. 역할을 하고 싶어서 뒤로 계속 딜레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현충열 의원도 마찬가지. 예. 이런 걸 보면 박 시장이 더 정치력을 발휘해야 된다. 자꾸 이제 외부에 비치되는 국민의식도 반대하는 것처럼 비치는데 뭐 권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저건 내부에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사실. 30만도 안 되는 도시에서 탄소 중립 예산이 1,000억이에요.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1,000억 가지고 그 시의원들이 이 예산을 자르지도 않고 뭐 30억도 안 되는 돈 가지고 지금 이거를 뭐 반대하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참 할 말은 많지만 여기까지 하고. 자, 그리고 강명 시의장 수행비서하고 수행기사 관련된 부분은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죠. 예. 그렇죠. 이제 7월 31일 날 시의회하고 이제 시하고 만나서 시의회에서는 시에다가 이제 기존의 일반직 25명 중에서 2명을 빼서 별정직으로 좀 교체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고, 시 입장에서는 1257명 중에서 2명밖에 없어요, 별정직이. 그러니까 별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공개 채용 안 하고 그냥 바로 뽑는 거기 때문에 그게 부담이 된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행안부에다 질의를 요청을 하겠다. 이제 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시에서 제안을 하는 거는 임기제를 한 3개월 정도 걸려서 뽑을 수 있으니 그걸 뽑고 그 기간 동안에 이제 파견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상태죠. 요 정도 좁혀지기까지도 참 시간이 좀 걸렸어요. 많이 걸렸죠. 참 어려운 얘기도 아닌데. 그렇죠. 6월 26일이고 이제 7월 30일이니까 이제 한 달 이상 걸린 그러니까요. 그런 내용인데, 또 앞으로도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는데 별것도 아닌 걸 갖고 저렇게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네, 그죠. 정치가 기본 연기가 대화 타협이거든요. 그럼요. 근데 대화 타협을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으니 진짜 문제인 거죠. 그렇죠. 아니 저는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번 사태에 대한 큰 책임은 전반기 안성호 의장이 가장 책임이 커요. 그죠. 본인이 마무리 해놓고 난 다음에 이재석 의장한테 넘겨줬어야죠. 마무리도 안 줘놓고 이런 일이 벌어졌고, 두 번째는 이거를 알았으면 빠른 집행부에서 이걸 어떻게든지 의원하고 이 시의회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생각을 해야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 시에서 방안을 찾으려면 못 찾겠습니까? 저는 100%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너무 안성환 의장을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런 걸 알 정도면 그렇게 그쵸, 여러 가지 그쵸. 문제를 제기할 줄 않았겠죠. 지금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성환 의원을 더 높은 자리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뭐 큰 그림을 그리냐. 이거 뭐 노이즈 마케팅 하는 거 아니냐. 방송할 때마다 계속 언급이 되고. 그래서 안성환 의장이 뭐 의장을 그만두면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의장 하는 동안 큰 힘이 됐다고. 뭐 연장선에 있는 것 같아요. 나이 한두 살 먹은 것도 아니고 다 나이대 60 넘어간 사람들이 그 애들 초등학교 놓고 싸우는 것처럼
네가 반장이라 내가 부반장이라 이러고 하면 되겠습니까? 두 사람 다 반성해야 돼요. 오늘은 산업진흥원 관련된 얘기는 시각의 차이가 있고 또 박성광 시장의 노력이 필요하다. 진정성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그리고 시의장 수행비서 관련된 부분은 이제 마무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9월 임시회전에 마무리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전까지. 그 전까지 마무리될 것 같고, 아직 시차 적응도 안 된 두 분을 모시고 방송을 했는데, 아 요즘 진짜 열대야 심하죠. 심해. 뭐 밤에 진짜 잠자기가 너무 힘들고. 네. 또 에어컨을 계속 틀어놓으면 또 새벽에 추웠다가 또 이게 또 더웠다가 이게 해서 노인분들이나 또 지금 건강이 또 안 좋은 분들은 상당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통TV 시청자 여러분, 강릉 시민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무더위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